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 제가 아침에 유시민이 공개한 김문수 미담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폄하일 수 있지만 결국 아마 유권자들은 이게 김문수 후보의 러브 스토리를 정말 미담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시민 작가,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흔히 진보 진영의 스피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 총리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한 몸인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거 할 것 없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사람만 빼고. 지금이 오후 3시 반쯤 됐습니다. 자, 우선 유시민 씨의 발언 지난 28일 밤에 공개된 거죠.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다라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입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가 세진저자 노조위원장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한일도로코 노조위원장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학출, 이게 아마 대학생 출신이라는 뜻이 모양이죠.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 진짜 노동자라는 뜻이죠. 하고 혼인한 것이다.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발언입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대졸 출신과 고졸 출신이 결혼하면 균형이 안 맞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좀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상승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유시민 씨 나름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됐을 것이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이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설란영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나는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극히 합당한 얘기를 한 것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를 비난했으니까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뉴스도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 바로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느냐?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다. 제 아내 설란영 씨는 25살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부러진 여성이었다.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타가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 제가 2년 반의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유시민 작가의 의견, 공격에 대응한 겁니다. 자, 이것까지야 저는 당연하다고. 국민의힘의 대변인, 부대변인 말할 것도 없이, 의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반격에 나섰는데, 그거는 저는 당연히 나섰어야 하고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보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페이스북에다가요, 일부러 쓴 거죠. 그러니까 작심하고,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은 대학 못 간,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쟁취해 온 것이다. 유시민 씨의 발화 불을 질렀다 이거죠.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엘리트주의가 느껴진다. 노동자들을 무지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단체죠. 민주노총. 조금 전에 논평을 냈습니다.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내는 게 아주 드문 일이죠. 저학력 노동자인 찐 노동자는 좋은 학벌, 고학력을 갖춘 노동자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여성은 혼인을 통해 상대 남편에게 귀속되는, 여성이 남성에 부속되는 관계라는 관점도 기저에 존재한다. 여성, 노동자, 시민에 대한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역시 약간의 뭐 성향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진보진영이라고 해도 뭐 진보진영이라기보단 노동자 단체죠. 한국노총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조하는 여성들을 싸잡아 비하하지를 않나. TV 토론 생중계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하지를 않나. 현대사 관련 책을 쓴 사람이 이 유시민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 원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어른들이 어른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다들 나이값 좀 해라. 글쎄, 뭐 유시민 작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59년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또 한국노총은 마치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뭐 국민의힘 뭐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진보진영의 후보라는 권영국 후보,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기타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이 정도면 사실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진보진영의 스피커가 지금 발화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오후 3시 반 조금 넘었다고 했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쳐보면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 유세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오늘 보니까 지금 JTBC 유튜브에 출연을 했더군요, 오늘. 그러면서 지역화폐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추가 경정 예산 얘기도 했고, AI 얘기도 했고, R&D 예산 얘기도 했고, 원전, 주가 상승,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알려진 거는 어제 저녁부터입니다. 지금 하루가 지나가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진영의 스피커가 한 실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가 추구해왔다는 가치를 보면 여기서 펄펄 뛰고 난리를 쳤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뭐 전 전략적 침묵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무슨 전략이길래 도대체? 선도 안 긋고 그러면 동의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는다. 더 놀라운 사실, JTBC 유튜브인데 뭐 언제 찍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뭐 유튜브 그때 라이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적어도 이전에 했다고, 뭐 어젯밤에 하지는 않았어요. 어젯밤에 했더라도 어젯밤에 그 이슈가 있었고요. 만약에 찍고 이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보도를 할 거면 보충적으로라도 답변을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없었다. 질문도 없었다. 갸우뚱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 진보진영 스피커의 이 뭐 한두 가지 폄하가 아닙니다. 여성, 노동자, 그 다음에 뭐 학력, 거기다가 뭐 어제 발언해 보면 또 노인 폄하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사를 한 셈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언제까지 이 부분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글쎄, 오늘까지 뭐 사전투표가 마감되니까 사전투표 끝나고서 하려고 하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모처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만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